저는 한국 실크로드 부분을 맡아서 발표 준비를 했습니다. 20세기 초부터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대략 한 125년간인데요. 주요한 실크로드 미술 관련한 전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그간의 발자취를 좀 살펴보고요. 실크로드 미술이 어떻게 보여지고 이해되어 왔는가, 또 그리고 새로운 전시 동향을 통해서 향후 전망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발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서 소윤숙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그 19세기 독일의 지리학자였던 리히트 호페니슨 중국이란 저서에서 처음 사용된 개념입니다. 실크로드라는 용어는요. 1869년에서 1872년 중국 각지를 직접 답사했던 그가 자연 지리뿐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상호 교섭에 주목하면서 단일한 규형로에 한정하지 않는 교류의 통로로서의 자이덴 슈트라세, 즉 실크로드라는 개념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의 시각은 실크로드를 단순한 기단의 이동 경로가 아니라 인간 문화가 장기간에 걸쳐서 끊임없이 교차했던 거대한 상호작용의 공간이었다는 것에 중요한 기초가 되게 되었습니다. 한국 학계에서 실크로드 미술연구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등 국공립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아시아학회, 동양미술사학회 등의 학술단체, 그리고 여러 대학의 연구소 및 개인 연구자들에 의해 비한 기여로 꾸준히 축적되어 왔습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개별적인 연구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한동안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연구사의 흐름과 동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성찰하는 과정도 함께 진행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간 중앙아시아 불교 조각 및 회화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 미술 연구에 집중되었고 실크로드와 관련한 연구의 전체적인 경향을 단계적으로 분석하고 조망하면서 새로운 방향을 꾸준히 모색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요, 이러한 연구사적인 성과를 토대로 해서 한국에서 개최된 주요한 실크로드 관련한 전시 흐름을 연구사 맥락 안에서 재조명해보고 한국 학계에서 실크로드 미술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되고 구성되어 왔는지 그 구도와 의미를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박물관 전시는 다 아시겠지만 연구 성과를 대중에게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새로운 문제의식과 학술적인 담론을 촉발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그동안 작용해 왔습니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타니 컬렉션을 중심으로 해서 초원로와 오아시스로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이슬람 지역으로 나누어 전시 사례를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실크로드 전시에서 막 오타니 컬렉션입니다. 한국에서 실크로드 미술이 처음으로 시각화되고 제도적인 공간 안에서 자리 잡는 과정은 오타니 컬렉션의 유입과 전시에서 출발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타니 컬렉션은 지금 현재 사진에서는 3층 국립중앙박물관의 세계전시관의 중앙아시아실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지금 오타니 컬렉션이 현재 여러분이 만날 수가 있고요. 오타니 컬렉션은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다 아시겠지만 오타니 고이즈가 중앙아시아 탐험대를 조직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조사하면서 모은 수집품들의 일부가 한국에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수장되어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단의 사진들은 오타니가 주도한 탐험대의 그런 사진, 유리건판의 사진들인데요. 투르판, 후차, 중앙 분지의 중심으로 여러 차례 답사와 발굴을 실시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불교 경전, 벽화, 조각과 같은 다양한 공예품들이 수집되었습니다. 탐험 이후로 오타니의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보관해왔던 것 중에 일부가 조선의 초대 총독이었던 베라우치에게 전달이 되었고 1916년 조선 총독부 박물관에 최종 기증되면서 한국에 남아서 지금까지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연구에 중요한 축이 되고 있습니다.
오타니 컬렉션은 1916년 조선총독부 박물관에 기증된 이래로 지금의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자리하기까지 각각의 전시 공간에 따라서 컬렉션의 전시가 개방이 되거나 또는 폐쇄가 되거나 이런 상황을 계속 거듭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화면에서 보고 계신 사진은 경복궁 항공 사진인데요. 이게 지금 당시 일제강점기 때 조선 총독부 박물관으로 운영이 되었었는데 이 중에서 지금 화살표로 표시되고 있는 여러 정각 중에서 수정전이라는 곳에 이 오타니 컬렉션이 전시가 되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당시 이제 정시가 되었던 일제강점기 때의 사진이 이제 확인이 돼서 이러한 모습으로 전시됐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지금 다음과 같은 기록을 통해서 거의 분류나 그 체계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이 수정전의 중앙실과 그리고 서쪽, 동쪽실에 이제 배치가 되면서 전시 구성이 되었던 거를 지금 진열도를 통해서,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930년대까지도 수정전에서 상설전 형태로 유지된 것을 오른쪽에 이제 사진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오타니 컬렉션은 이렇게 일제강점기 내내 국내에 공개된 실크로드 관련 최초의 전시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시 일본이 중앙아시아 유물을 통해서 자신들의 문화적 우월성 및 대동아 공영권의 담론을 시각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식민지 문화 정책과도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타니 컬렉션은 단순한 유물을 넘어서 한국에서 실크로드 미술이 처음으로 전시되고 인식된 역사적 출발점이라는 것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광복을 맞이한 이후에도 오타니 컬렉션을 꾸준히 공개되면서 한국 주체의 실크로드 전시라는 새로운 출발점으로서의 기능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왼쪽의 사진은 현재 사라지고 없는 광화문 뒤쪽에 있는 중앙청에 있는 구 조선 총독부 청사의 모습인데요. 이곳에 이제 1986년에 이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용이 하게 되면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 기록에서 이 오타니 컬렉션이 중앙아시아실의 핵심 소장품으로 꾸준히 전시되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타니 컬렉션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학술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1993년 이후였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2003년까지 꽤 오랜 시간 동안 한 10년여 정도 중앙아시아 유물 기초조사 및 연구 사업을 통해서 조각이나 벽화뿐 아니라 공예 전반에 포괄하는 전면적인 검토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성과는요, 지금 왼쪽에 보듯이 2003년도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개최했던 서영 미술 특별전을 통해서 대중과 학계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특히 오타니 컬렉션의 주요 수집지였던 신장지역 현지 조사 자료와 비교 연구를 통해서 그동안 불분명했던 소장품의 출토지, 양식, 기능, 명칭 등이 정리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연구가 더욱더 한 단계 더 확장되었는데요. 로프노르라든지 아니면 누람, 등지에서 출토된 공예품들에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려는 시도가 진행되었습니다. 로프노르 출토의 유물들은 초기 청동기 시대 이후 신장 지역의 낙로 중심의 유목 문화 형성과 정착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로 평가되면서 오타니 컬렉션이 실크로드 선사 문화사의 연구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점이 새롭게 부각되었습니다. 아울러 기원전 2세기에서 기원 후 5세기에 건성된 누란과 그 주변의 선선의 역사, 물질 문화에 관한 단서를 또 제공함으로써 기존보다 훨씬 복합적인 교류사적인 연결망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2019년도에 새롭게 중앙아시아실이 개편이 되었는데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에는 주로 주거지나 무덤, 출토품 중심으로 통합 전시를 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로프노르 지역 출토품을 통해서 중앙아시아의 선사, 문화 유적의 형성 과정을 구조적으로 제시를 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 누란이라든지 아니면 투르크 지역에 있는 출토품들과 함께 구분해서 전시를 해서 서역 남로 그리고 서역 북로라는 실크로드의 네트워크적인 지역적인 차이를 그리고 그러한 특성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명확히 전시를 통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학술적인 성과는 기존에 중점적으로 다뤄왔던 종교 회화나 조각 중심에서 벗어나 국내 실크로드 연구 분야를 확장하고 한국에 소장된 중앙아시아 유물에 대한 관심을 국내외로 새롭게 좀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에는 오탄이 관련한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 기관들이 꽤 있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그 탐험대 소장품을 기반으로 해서 연구랑 전시, 특별전을 계속해서 몇 차례 진행을 하고 있는 유코크 대학의 그런 박물관 소속된 산하박물관을 비롯해서 도쿄라든지 교토, 국립박물관, 그리고 중국의 리순박물관이나 국가도서관 등과의 협력 연구를 같이 해서 한다면 각 기관이 나눠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오타니 소장품의 구성이라든지 양식, 또는 이동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립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오타니 컬렉션의 역사적인 맥락과 학술적 의미가 재정립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아시아 실크로드 연구의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국제협력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초원에서 오아시스까지 두 번째 부분입니다. 20세기 초에 오타니 컬렉션에서 출발한 국내 실크로드 관련 전시는 199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인 전개 국면을 맞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오타니 컬렉션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었던 시기이기도 했었는데 한편으로 북방 유라시아 초원로와 중앙아시아 오아시스 지역에서 출토된 해외 소장 중요 문화재들이 연이어 특별전을 통해서 소개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1991년의 스키타이 황금전과 오른쪽에 알타이 문명전이 그거에 대한 예인데요.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국제정세 속에서 이루어진 문화교류전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기도 하면서 한국에서 실크로드를 초원에서 오아시스로 연결되는 복합적인 네트워크로 인식하게 하는 또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전시는 기원전 8세기에서 기원 후 3세기까지 다니우브 유역에서 알타이에 이르는 북방 유라시아 영역에서 스키토 시베리아라는 큰 문화권을 조명함으로써 스키타이의 북방 초원 문화가 한반도를 포함해 유라시아 고대사를 이해함에 있어 필수적인 문화유산임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특히나 알타이 지역은 동서양의 문물이 서로 교차하는 초원로의 중간 지점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쪽 끝에 위치한 한반도 고대 문화와 여러 가지 면에서 밀접한 관련성을 나타냈습니다. 소위 동물 양식이라고 불리는 유물들을 통해서 한반도의 고대 문화의 관련성이 짙다는 것을 이 전시를 통해 시각적으로 보여주었는데요. 당시 스키타이 황금전의 특별전에 있는 신문의 모습과 사진의 모습을 찾아봤습니다. 알타이에서 출토된 금동 장식이나 무기류, 마구류 등의 그런 유목 문화와 이런 마구류들이 한반도 청동기 시대의 유물과 비교를 통해서 학문적인 논의를 자극했을 뿐만 아니라 유목 문화가 한반도 교류와의 가능성이 높다는 걸 다시금 부각하게 되었고요. 결국 두 전시는 한국 고대 금속공예 기원과 전개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점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처럼 북방 유라시아의 스키타이 문화권에서 발생한 동물 양식의 금속공예가 한반도에 수용되는 루트 문제는 1990년대 이후로 실크로드 연구의 핵심 쟁점 중의 하나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 문화의 정체성이 성립되기 시작한 청동기 시대부터 원삼국 시대까지의 문화 이동과 수용의 문제와 관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듯이 동물형 대구의 모습이 출토되고 있는 대표적인 유적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호랑이나 마형으로 된 대구류의 장식들은 지금 중원의 북부와
요서, 요동 일대의 북방계의 청동기 문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오르도스 지역의 동물형 장식과 비교가 되면서 한국화된 동물 양식으로 규정이 되었고요. 최근에는 경주 탑동 오른쪽에 보이는 이 호영대구를 베이징 일대의 옥황묘 무덤의 동물형 대구와 연결하는 연구도 제기되면서 동물 양식의 이동 경로가 초원로, 요서, 요동, 한반도로 이루는 다층적인 네트워크의 관점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성과들은 초원로가 단순한 이동 경로가 아니라 북방 유목 세력, 그리고 중원 세력, 그리고 한반도 세력이 교차하는 복합적인 교섭의 장으로 파악하려고 하는 실크로드의 연구의 최근 문제의식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0년대로 넘어와서는 한국의 고대 문화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특정 지역, 즉 지금 왼쪽에 우즈베키스탄이나 가운데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오른쪽에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한 특별전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렇게 개최된 것은 국립중앙박물관과 국가문화유산원이 국가의 이런 기관들이 1997년부터 카자흐스탄이나 이런 국가들과 학술 교류 협정을 체결하면서 중앙아시아 현지 조사와 공동 연구가 진행되면서 맞물린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세 지역은 고대 박트리아 지역과 연결되는 지역으로서 지중해, 그리스, 로마의 서방 문화뿐만 아니라 이란, 인도, 중국에서 건너온 외래 요소들이 토착 문화와 복합적으로 상호 융합됐던 공간으로 한반도의 고대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비교축을 제공해 줍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의 황금문화특별전은 지금 화면에서 보듯이 틸리아테페의 유적 금관과 금제 장신구를 국내 최초로 공개하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신라 금관의 기원으로 잘 알려진 국내에서 최초로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료는 발굴된 이래로 삼국시대 공예품의 실크로드 미술과 가장 관련이 깊은 신라 금관의 계보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신라 유리기, 계림로 단검 등 서역계 유물들이 동서교통의 십자로인 박트리아 문화권과 관계가 있다는 후속 연구가 활성화되었고요. 더 나아가서 신라 금관의 금공 제작 기법을 분석해서 박트리아, 흉노, 모용선비, 고구려, 신라로 이어지는 계보를 재구성하는 연구도 전개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에 황금 인간의 땅 카자흐스탄의 전시에서 소개된 알마티 이식 고분의 황금 인간은 초원의 유목문화와 금속공예의 전통을 집약해서 보여주었는데요. 신라 금관 및 장신구에서 보이는 나뭇가지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새가 있는 도장들, 그리고 사슴의 녹각과 같은 이런 형상들이 어떤 신라 금관 및 장신구에 보이는 이런 원형적인 속성들이 시베리아 문화권과 긴밀히 연결된다는 해석을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페르시아에서 이슬람까지입니다. 북방 유라시아에서 시작되었던 실크로드 전시는 점차 실크로드 서단을 차지하는 서아시아 문화권으로 지리적인 영역을 확장시켰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전시로는 황금의 제국 페르시아 전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전시는 선사 시대에서부터 기원 후 7세기 사산왕조에 이르기까지 페르시아 제국의 미술과 문화를 소개하는 한편 경주에서 출토된 유리 그릇과 금동 신발 등을 포함한 19점의 국내 소장품을 함께 전시함으로써 고대 페르시아와 한반도의 고대 문화가 실크로드를 통해서 연결된 것을 조명했습니다. 특히 서아시아는 신라의 유리공예와 자연스럽게 비교할 수 있는 지점을 제공했습니다. 삼국시대 신라 고분에서 출토된 유리기는 대부분 지중해권이나 서아시아에서 수입된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실크로드 네트워크 연구에 아주 적합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서아시아를 주제로 한 1년의 전시인데요. 서아시아를 만나다 그리고 유리 3000년의 이야기입니다. 이는 실크로드의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지중해 세계의 유리공예를 직대성에서 소개하는 한편 신라 고분에서 출토된 유리 구슬과
그릇들을 비교 전시함으로써 한국 고대 유리의 기원이 서아시아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황남대총에서 출토된 유리공예품을 서아시아 제작 또는 교육품으로 재배치함으로써 신라가 국제적인 교역망 속에서 어떠한 위상을 차지했는가를 드러냈습니다. 삼국시대 유리기에 관한 국내 연구는 오랫동안 산지 분석과 유통 경로의 규명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로마 유리의 기령 및 장식 기법을 신라와 비교한 선행 연구들은 북방 투원 루트를 따라 유입되었고 육상 교역로를 거쳤을 경우에는 고구려를 통해서 경유했을 가능성이 제시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유입 경로 분석을 넘어서 유리의 원료 조성, 제작 기법, 생산지 추정과 같은 유통망과 더불어서 사회적 기능을 포괄하는 다층적인 접근이 현재 시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아시아를 넘어서 동남아시아 또는 중국, 일본과 연결해서 유리의 산지와 유통망을 추적함으로써 초원로, 오아시스 길, 바닷길을 무대로 다양한 세력 간의 상호 맥락 속에서 한반도의 유리공예의 문화를 위치 지으려는 노력이 논의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실크로드 미술과 관련해서 조명되었던 서아시아의 문화는 이스탄불의 황제들, 이슬람의 보물, 아라비아의 길 등으로 이어지며 실크로드 서단의 문화를 잘 보여주는 전시의 흐름을 형성했습니다. 이들 전시는 오스만, 금속기, 세미라, 건축, 장식 등 다양한 유물을 소개해 한국에서 이슬람 미술과 문화를 접할 기회를 제공했고 실크로드의 연구 범위를 중앙아시아에서 서아시아의 이슬람 문화권으로까지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국립중앙박물관 3층 세계문화관에 이슬람 상설 전시관이 새롭게 개관을 했는데요. 이러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맺은 말을 읽으면서 실크로드 미술과 관련한 향후 전망과 기대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 국내 실크로드 미술 전시와 연구는 20세기 초 일본 제국주의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서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학술적 기반을 갖추며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습니다. 초기의 연구는 한국 미술의 기원과 정체성을 규명하기 위한 실크로드 미술과의 비교를 시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단순히 이국적인 문화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 고대 미술이 실크로드 문화권 속에서 국제적인 위상을 지녔음을 확인하는 계기로 기능을 했습니다. 이후 실크로드와 관련된 전시는 한국 전통 유물을 병렬적으로 제시하는 수준에서 나아가서 다양한 지역의 문화를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미술을 독자적 전통으로만 이해하던 기존의 관점을 넘어서 교류, 융합, 이동성 속에서 재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최근 국내 실크로드 미술 전시는 새로운 시각으로 재편될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렸던 전시가 주목이 되는데요. 2021년에 열렸던 전시고 고대 한국의 외래계 문물 다름이 만든 다양성입니다. 삼국시대까지 실크로드의 미술을 기반한 한국 고대 미술의 정체성을 탐구해오던 기존의 접근을 넘어서 현대사회의 중요한 화두인 다문화주의와 문화적 다양성의 포용을 실크로드라는 역사적 네트워크를 통해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또한 실크로드 미술의 중요한 상징물로 자리 잡은 신라 금관을 중심으로 에이펙 2025년 정상회의와 연관해서 가운데 보는 것처럼 신라 금관, 권력과 위신 특별전을 열거나 2017년에 이란 국립박물관에서 신라와 페르시아 공동의 기억과 같은 해외 전시는 한국과 서아시아 문명의 역사적 교류를 가시화한 사례로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간 실크로드 미술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한국 미술 문화의 정체성이 한류 열풍과 맞물려서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대변해 주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실크로드 미술의 연구 성과가 한국의 국가 이미지 형성과 외교적 문화 교류의 전략과도 긴밀히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실크로드 미술 연구와 전시는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특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확장될 전망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해상과 육상, 실크로드를 아우르는 거대한 네트워크 안에서 한반도의 위치를 재평가하는 연구와 그런 작업들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는 신남방 정책, 신북방 정책의 지리적인 범위와 맞물려서 보다 넓은 시야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현재 정부기관과 대학 내 실크로드 연구소, 연구센터는 고고학이라든지 미술사학, 역사학, 민족학, 해양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참여하는 학문적인 체계를 현재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크로드 연구가 지리적, 문화적 경계를 넘나드는 네트워크 연구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 한국의 실크로드 연구가 국제적인 학술 네트워크 속에서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확장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